표준세율이 있습니다. 표준세율. 자, 그리고 세율의 특례가 있습니다. 세율의 특례. 특례. 자, 그리고 중과세율이 있습니다. 중과세율. 그래서 물론 또 세율 적용도 자 이제 내용적으로 정리해 나가겠지만은 자 취득세 세율 나오면은 표준세율 크게 이제 중과세율로 큰 틀이 잡히는데 제 가운데다가 특례를 써놨죠. 특별하게 적용한 경우니까 자 특례 자 이럴 때 표준세율 세율의 특례 중과세율 시험에서도 구분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즉 표준세율만 물어볼 수 있고 세율 특례만 물어볼 수 있고 중과세율은 개정이 되면부터 매회 나온 부분이죠. 본 시험에 아마 취득세법에서 세율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26기에 대비하면서도 본 공부를 하면서도 세율은 정리해서 잘 해놔야 돼요.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되니까. 한두 문제에서 많이는 안 나와요. 아니 퀴즈 나와봤자 문제, 네 문제 나오는데 여기서 다 나와보면 되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뜰뜰해가지고 출제자가.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항상 표준세율, 세율의 특례, 중과세 틀을 보는데 자 이런 세 표준세율의 구조가 자, 취득세는 자, 정률세하고 정액세의 구조가 있는데 취득세는 정률세의 구조지 정액세의 구조는 없다. 그러면서도 정률세 구조로서 차등 비례세율, 차등 비례세율과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구분이 되는데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지 초과 누진세율 구조는 없다. 자, 그래서 비례세율인데 자 차이가 많이 났더라 그 말이에요. 구분해서 그 비례세율은 과표 크기에 관계없이 곱하여지는 비율인데 세액이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구조를 말한다. 자, 그럴 때 표준세율은 취득세, 과세 물건 하면 부동산이 있고 자, 선박 등 13가지 물건이 있죠. 자, 그래서 취득세 표준세율은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과 부동산 외 표준세율이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래서 부동산 외까지 정리할 여력 없습니다. 본 공부를 하면서도 중요한 한 가지만 따져주는데 즉 차량에 따른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우리가 자동차 취득을 할 때 취득 낼 때 세율이 부동산 세율이 아니에요. 더 세율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핵심 두는 건 부동산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을 보게 돼 이때 부동산 취득에 따른 표준세율은 이 취득의 유형, 원인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취득세,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이 나오면은 취득의 유형, 취득의 원인, 유형이라든가 취득의 원인, 어떤 원인에서 취득했냐 그 말이야. 따라서 표준세율이 다양하다. 그래서 자, 그 유형 원인에 있어서 저는 크게 하나, 둘, 셋. 자, 오늘은 네 틀로 한번 봐보죠. 자, 뭐냐면은 자, 무상 취득을 원인하냐? 무상. 자, 그리고 원시 취득이 되냐? 자, 유상을 원인하냐 그 말이에요. 자, 이랬을 때 취득세는 무상, 원시, 유상인데
칠판 반드시 무상은 둘로 구분해 놨죠. 자, 그러면은 상속을 원인한 경우냐, 상속 이외, 증여 등이냐. 자, 그런데 유상하면은 매매가 있고 교환 등이 있죠. 유상을 원인할 때는 매매가 됐든 교환이 됐든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는 무상을 원인할 경우는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그래서 왜? 세율이 다르니까. 그러면 상속을 원인할 경우에 자, 세율에 있어서는 자, 지방세법의 세율은 천분율을 따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봐보세요. 자, 1000분의 20과 100분의 2는 똑같죠? 안 똑같아요? 똑같지? 20인데 1000이고 2인데 100이니까. 자, 그런데 1000분의 28, 100분의 2.8. 자,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점 찍어야지. 그럼 봐보세요. 지방세법은요, 세율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 그래서 100분율로 한다면 100분의 2야. 정수니까. 또 잘 들어와. 그런데 28을 100분의 2.8. 2.8로 하니까 정수가 아니죠. 2.8이니까. 그러면 정확한 전달이 부정확해. 그래서 지방세법은 천분율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법에. 그래서 지방세법의 세율은 천분율로 돼 있어. 대부분. 왜? 정수화로서 더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데 공부를 할 때는 천분율이 됐든 백분율이 됐든 크기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럼 시험은요, 천분율만 나온 게 아니에요. 백분율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천분율이든 백분율이든 그 크기, 세력의 크기를 정확히 알면 된다. 그 말이. 그래서 저는요, 정리할 때는 천분율보다 백분율 좀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상속을 원인할 경우에 2.3, 백분율이죠? 2.3하고 2.8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 자, 그래서 1000분의 23하고 1000분의 28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상속을 원인하지만 상속 원인은 세율이 두 개가 있어. 상속의 원인은 똑같은데 그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물건이 뭐냐? 물건. 그래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농지를 취득하면 2.3으로 하고 농지 외 거 하면은 2.8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상속 원인 똑같지만은 농지는 2.3이고 농지 외 것은 2.8이다. 농지 외가 너무 많으니까 딱 할 수 없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농지 하면은 논밭, 과소, 목장, 용지까지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배추밭을 상속받았어. 그때는 2.3이 되는 것이고 만약 집을 상속받았어. 주택을. 그러면 2.8이 된다. 그 말이. 자, 그리고 이제 증여를 원인은 취득을 하면 2.8이 있고 3.5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이냐 3.5냐. 그럴 때 2.8은 수증자가 받은 사람이 비영리사업자. 비영리사업자인 경우만 2.8이 됩니다. 비영리사업자. 그럼 자, 만약에 증여를 받았는데 비영리사업자가 받았던 2.8인데 개인이 받았잖아요. 개인이 받으면 3.5가 된다. 35. 농지 여부가 아니다. 증여는 수증자가
비영리 사업자냐 아니냐 개인이냐 따라 구분이 되어지는 것. 그리고 이제 원시 취득에 있어서는 2.8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시 취득에 한 세율은 2.8 하나밖에 없다. 자, 그리고 매매 교환의 유상을 원인으로 취득할 경우에는 3.0, 3.0하고 4.0, 3%, 4%로 구분된다. 그랬을 때 3.0은 농지는 3.0이고 농지 외 것은 4.0이 된다. 그래서 농지는 3.0, 농지 외는 4.0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배추밭을 만약에 매매로 샀다면 3.0이고 상가를 만약에 샀다면 4.0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농지 외 중에 주택, 집을 유상을 원인으로 집을 샀을 때 때는 4.0이 아니다. 집을 샀을 때는 세율이 따로 구분이 돼 있어요. 집을 샀을 때는 그 집이 6억 이하 집이냐 6억 초과 9억 이하 집이냐 9억 초과 집이냐에 따라서 취득 당시 가액이 6억 이하 집이면은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2%, 9억 초는 3%로 딱 규정이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상가를 6억짜리 사든 10억짜리 사든 4% 똑같아. 주택. 집을 샀을 때 세율이 집에 산 가액에 따라 집이 얼마짜리 사냐에 따라서 1%, 2%, 3%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만 기억하는 것도 아니에요. 주택 취득 당시 가액도 구분하면서 제가 지금 암기를 요하는 게 아니라 향후에는 암기해야 돼. 지금은 안 해도. 지금 표준세율이 이렇게 기본이 틀이 이렇게 돼 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이렇게 다 기억하라고 하면은 오래 기억하겠어요? 암기틀을 다 만들어 줄 거다. 그 말이에요. 암기틀. 그 암기틀을 하려면은 중과 기준세율을 알아야 되니까 좀 연관해서 설명하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만 원시 취득하면은 2.8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C하고 8 연결시키면 왜 안 해요? C하고 8 하면은 C8 C8하든 자 이렇게 기억하면 절대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 오늘 저는 상속은 뭐 38선, 증여는 8.15 광복절, 매매는 2일절이라고 그래. 4하고 3인데 2일절이 나와? 그 의미를 알아야 되니까. 자, 그리고 집은 1, 2, 3으로 끝이야. 그래서 38선, 8.15 광복절, 18, 이유는 3이요, 매매는 1절이라는데 집은 1, 2, 3이다. 이게 취득세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전부야. 그 외에는 없어. 제가 지금 공유, 합유, 총이물에 분할을 아직 안 썼어. 다 정리해가지고 암기틀을 좀 하면서 그것도 반복이 하면서 재미 좀 붙여가지고 막 표현이 거칠지만 정리해주면 구분이 되는 거. 이런 건 이해가 아니에요. 암기지. 자, 시험에 직결탄이야. 자, 이게 표준세율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율의 특례. 특례라고 하는 것은 봐보세요. 특례는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이 있어. 이 표준세율이 있는데 특례잖아. 무시해버려라. 이거 무시하고
특별하게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어떻게? 표준세율.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을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또는 그냥 2%만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좀 한번 보세요. 표준세율이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원래 만약 상속으로 취득하면 2.3이나 2.8이 돼야 돼. 그런데 만약 특례가 되는 경우라면 그 2.3에서 2%를 빼서 0.3만 하겠다 그 말이. 그런데 이 경우는 2%짜리는 뭐 2.3이든 2.1 내가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2% 하겠다 그 말이. 세율을 특별하게. 그랬을 때 요 2%를 뭐라고 하냐? 요 2%를 중과 기준 세율이라고 하더라. 무겁게 하는 기준, 요 중과세를 적용하려고 기준대를 만들어서 기준. 그 기준 세율이 2%야. 그래서 원래는 표준세율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을 뺀 거야. 2%는 중과 기준세율만 적용이 된다. 그랬을 때 이런 걸 세율 특례로서. 자, 역시 이런 취득인 경우에는 표준세율에서 2%를 빼서 적용해라. 이런 취득인 경우에는 2%만 적용하라. 딱 구분이 돼 있어. 그래서 향후에 제가 암기틀도 해드릴 거예요. 환상공법 이재별은 뽀빠이다. 다 만들어 드려. 아, 그래야 우리 기억을 하지. 고민해서 만들지. 시험장 갔더니 바로 맞지. 환상공법 이재별. 자, 그러면은 참고로 표준세율의 2%에 대해서는 저만 관심을 두는 게 이혼이에요. 저도 관심을 두지만 여러분도 관심을 둬야 돼. 이혼에 대해서. 제가 이 의미는 뭐냐. 지방세 공부든 양도세 국세를 공부든 이혼과 관련된 규정이 있어. 중시대 시험에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그래서 관심. 실적으로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라 좀 공부를 할 때 이혼 관련 내용이 나오면은 좀 신경을 더 써라 그 말이에요. 그럼 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취득을 했을 때 유죄는 아닙니다. 민법상 이혼에 따른 민법 839조 등이 있는데 따른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있어서는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에서 2%를 빼서 적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혼에 따른 이 재산에 부동산을 받았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면은 무상으로 받는 겁니까? 유상으로 받는 겁니까? 없던 걸 만들어서 받은 겁니까? 이혼으로 그동안 부부가 살면서 형성된 재산을 이혼하니까 그걸 쪼개잔 거잖아. 법상으로. 안 그래요? 거기다 좀 더 받는 게 유자료고 이것 때문에 돌아버렸으니까. 정신적, 물리적, 손해배상 대가로 받는 게 보다 유자료고 원래 살면서 지금까 우리가 이혼하면서 그냥 이혼하면서 유자료 없이 그냥 이혼하면서 만해. 근데 재산분할을 해. 그런데 뭐 서로 남편이든 부인이든 뭔가가 지금까 문제 있었으니까 나 그동안 돌아버렸으니까 좀 더 줘야 된다. 못 죽었다. 그래서 법정 간 거 아니오.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은 몇 년 동안씩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혼인하기 전에 있는 재산은 100이 제외지.
같이 혼인해서 사는 동안에 형성된 재산에 있어서는 갈라설 때 나누자 그 말이에요. 법상, 민법상 규정돼 있잖아. 그러는 취득은 사실은 쪼개서 받은 거니까 대가 없이 받는 거야. 무상이야. 무상인데 상속은 아니지. 무상은 두 개가 있는데 상속과 증여등이야. 그러면 상속 위에를 증여등을 했어? 그러면 재산물은 증여받는 게 아니야. 그런데 세율 증여 때는 상속은 아니잖아. 그러면 2.8이면 3.5야. 그런데 비영리사업자가 이혼합니까? 사람이 개인이 이혼하지? 3.5가 되는 거야. 그럼 이혼 재산보다는 표준세율이 3.5야. 3점에서 2%를 빼서 1.5만 부과하겠다. 그 말이. 원래는 3.5로 해야 되는데 2%를 빼서 1.5만 부과하겠다. 이게 세율 특례다. 그 말이. 그럼 저는 2%는 간주취득. 간주취득에 있어서 개수련 취득은 지목변경으로 취득이든 과점 주제 취득이든 이런 경우는 그냥 2%만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표준세를 무시해버리고. 이게 세율 특례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 구체를 제가 설명 아직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표준세율이 있는데 특례가 뭐냐? 특별히 정한 거니까. 일단 표준세를 무시해버리고 표준세에서 2%를 빼서 적용하고 그냥 2% 적용으로 구분이 되더라. 그 이유는 좀 어렵지만 통합 때문에 그랬어요. 통합. 예전에 세금이 두 개가 있었어. 취득하면 취득세, 등기행위는 등록세가 따로따로 있었어. 지금 이걸 합쳐가지고 취득세를 내는 거야. 그런데 예전에 취득세 안 내는 것도 있었고 등록세 안 내는 것도 있었어. 그걸 합쳐놓은 거야. 합쳐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를 뺀다는 건 취득세 부과 안 했던 규정이 있었어. 세율을 합쳐놨거든. 그러니까 취득세 걸 빼야지. 또 등록세를 안 내겠었거든. 등기를 해도 등록을 할 때도. 그럼 합쳐놨기 때문에 취득세값만 내라 그 말이야. 그래서 특례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합친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합친 것 때문에. 이건 이제 예전에 이제 세율을 알면, 옛날 규정을 알면 이해가 빠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확실히 알지. 특례 의미를 알지. 두 수밖에 없는 게 알아. 그런데 옛날 걸 모르는, 옛날에 세율을 모르는 입장에서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그걸 확실히 아니까 뭐 당연히냐 정리는데, 처음으로 적는 사람은 부가 2%를 왜 빼? 그럼 2%는 왜 해? 그래서 제가 지금 등록세라는 세금 없어. 등록 면허세가 있지만은 등록 면허세는 등록세 부분에 부동산을 등기는 넘어갔던 게 통합이 안 된 부분 빼갖고 면허세하고 통합해서 등록 면허세를 만든 거야.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특례가 나오는 규정, 우리 한번 생각할 수 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 안 해도 그래서 세율 특례가 표준세를 2%를 뺀 경우하고 그냥 2%인 경우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자, 이제는 중과세율은 세율을 무겁게 하는 거잖아. 중과세율은요. 자, 크게 두 경우가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내세 취득과 사치성 재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로 구분이 됩니다.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말합니다. 자, 수도권은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들어온 걸 막자는 게 중과 취지야. 그리고 재산을 취득했는데 사치성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을 좀 더 내야겠다. 이게 취득세 중과의 취지야. 두 가지. 인구 집중을 막기 위해서 수도권에 사치성 취득으로 중과를 하는 게 수세 중과인데 그 세율이 자,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표준세율에 4%를 더해서 또는 세율에서 3배 해서 마이너스 4% 하는 거. 그리고 사치성은 표준세율 플러스 8%짜리. 자, 그래서 과거보다 왜 중과세율 패턴이 복잡해졌냐면 표준세율 때문에 그래요. 표준세율이 이렇게 다양하잖아. 안 그래요? 표준세율이 하나밖에 없다면 단순하지. 그런데 취득의 원인, 유형에 따라 다 다르잖아. 그러기 때문에 4% 더하냐 8% 더하냐 어차피 무겁게 해야 되니까 더 보태야지. 보태야죠. 그래서 이 4%는 중과 기준세율의 2배야. 8%는 중과 기준세율의 4배야. 그거 그냥 어차피 중과 기준 2%짜리야. 2%의 2배니까 4%고 2% 4배니까 8%지. 근데 시험에서는 8% 나오지만은 중과는 4배 이렇게 쪼갤 수 있어. 이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지. 너무 문장이 길어지니까. 이걸 플러스 8 하면은 8은 2%의 4배잖아. 그 정도는 패턴은 잡을 수 있어야 되지. 제가 오늘 입문과정에서도 그 패턴만. 그래서 중과 규정의 패턴이 세율이 3개가 있어. 뭐 과밀억제권역의 본점 주상무 삼정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과밀억제권의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할 때 사치성 취득을 하면 중과가 되는데, 그래서 구체로 가지도 않는다. 이런 중과율 패턴을 보는데, 자, 사치성 자산하면은 하나, 둘, 셋, 넷, 5물건이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사치성 재산하면은 별장, 골프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끝. 5물건이 있어. 그래서 앞자, 가운데, 별골, 주어선. 성은 주시고 이름이 오선이야. 주어선이가 저를 뻥 차고 가서 별골이야. 별골, 주어선. 그래서 세금이 무거워. 네, 뻥 치고 간 사람한테는 세금 못 깨야지. 자, 그래서 별장이 뭐냐, 골프장이 뭐냐 다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범위, 별장의 범위, 골프장의 범위, 고급적의 범위, 이런 걸 향후에 또 다 정리할 거다. 너무 겁먹지 말고 너무 겁먹지 말고 다 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는 별장 등을 취득할 경우는 중과세 사치성 자산으로 봐서. 그러면 참고로 표준세율이 8% 왜 그러냐면은, 보세요. 이 별장 사치성을 취득을 했어. 그러면은 별장을 취득했는데 별장을 상속받을 수도 있고, 별장을 승인받을 수 있는 거고, 별장을 신축할 수도 있는 거고, 별장을 매매할 수 있는 거고. 안 그래? 별장을 다 매매만 해야 돼요? 별장 처음에 못 지어? 상속받으면 안 돼? 프로 뒤진데? 증여 못 받아? 더 부러운데? 그럴 때 편수하잖아. 예를 들어서 별장을 상속받았다 그 말이에요. 별장을 만약에 매매로 그럴 때 8% 도안과 똑같아. 그런데 상속으로 취득하면은 2.8이잖아. 농지 아니니까. 그럼 이 8% 더하니까 얼마가 됐어? 10.8이 되는 거야. 좋은 게 아니에요. 만약에 별장을 상속받았는데 그 별장 10억짜리야. 과표가 10억이면 10억에 10.8을 적용하는 거야. 얼마?
1억 800만 원. 아, 10억짜리라면 1억 800. 그러면은 똑같이 10억짜리 별장을 매매로 취득하면은 4.0이잖아. 주택 아닙니다. 별장 주택에 해당되지 않아요. 취득세에서는 4.0이잖아. 매매니까, 농지 아니니까. 거기에 8% 더하지. 얼마가 되겠어? 12%. 얼마? 1억 2천. 10억짜리 별장을 취득하면 취득세 번세금이 1억 2천이에요. 거기다가 찐득이가 또 붙어. 찐득이가 또 2개가 붙어가지고 지방 교육세 붙고 농어촌 특별세 붙고 그것도 적지 않아. 그래서 제가 한 예를 들은 건 이렇게 표준세율이 다르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복잡하냐? 8% 더한 것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같은 별장에도 상속으로 취득했냐, 아니 매매로 취득해서 중과세율이 틀려지잖아. 저는요, 올해 26회 대비할 때는요, 저는 이런 부분 한번 강조합니다.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건 표준세를 바탕을 깔고 물은 종합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존에는 안 나왔어, 이런 문제가. 왜? 어려우니까. 너무. 그런데 이제는 나올 때가 됐어. 이제 무르익었거든, 이제. 왜? 한 5년 지났거든. 올해가 또, 26회가 또 적기야. 느낌이 있어요, 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딱 알고 정리하고 나면 오히려, 나오기만 더, 남들이 힘들어해도 딱 나올 만한 예상 패턴 하니까. 잡아 나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많이 캐스를 따져주겠지만은 그래서 중과세율 구분이 세율이 있는데 플러스만 있는 것도 마이너스 있지만은 다 앞에 표준세율 있잖아. 그걸 좀 느껴보자. 이래서 취득세율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과세 요건 의무자 했고 과세 대상 했고 표준 했고 세율 했죠. 근데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가 있더라 그 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대상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취득세 비과세는 6번까지 취득에 대해서만 부과하지 않습니다. 안 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뭐 국가 등 국가로부터 취득할 경우 국가가 부동산을 취득해 지자체가 부동산이 그래도 국가 등은 왔다야. 근데 국가 등의 귀속이나 기부채나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사회 기반세를 부과 안 해. 어차피 국가 등에 들어갈 거니까 이런 취득 부과 안 하겠다 그 말이. 다음에 세 번째는 신탁으로 인한 취득 부과 안 한다. 다음에 법령에 따른 환매권 행사 다른 취득에 부과 안 합니다. 다음에 자 6번째 공동주택 개수 개수된 취득 부과하지 않습니다. 지금 설명도 자세히 지금 안 해. 그런데 이제 구분 좀 하려고 5번째가 뭐냐면 공사 현장 사무소 임시 흥행장 등 임시 건축물 있더라 그 말. 임시 건축물의 취득은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 부과하지 않아. 근데 단서가 있어. 전속기간 1년 초과한 임시 건축물은 취득세를 부과해. 임시니까 전속기간을 따지겠다 그 말이야. 무조건 임시금 다 부과하는 게 아니라 임시니까 전속기간이 1년 초과 안 하냐 초과하냐. 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가 되는 거고 1년을 초과하면 과세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과세가 될 때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특례가. 취득세가 표준세도 무시하고 임시건축물의 취득은 2%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세율특례로 부과해야 되니까. 자, 이런 거면서 임시건축물 나오면은 존속기간이 1년 초과하냐 초과하지 않냐 이런 구분 잘해야 돼. 다 시험 문제들이야. 그래서 비과세 규정은 뭐 옛날에는 엄청 많았는데 6개. 국가 등으로 취득, 기소, 기부, 체납, 신탁, 환매권 행사, 임시, 공동주택 개수, 취득. 그래서 비과세. 비과세는 어떤다고 그랬죠? 신청 안 해도 돼. 그냥 안 내면 되는겨. 부과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비과세다. 그러면서 이제는 과세 요건의 의무자, 대상, 표준, 세율 틀도 받고 비과세도 봐봤어. 그러면 이제는 비과세를 받으면 안 내면 되는 거고, 이제 비과세 못 받으면은 세금을 내야겠죠? 마지막으로 부가징수. 이제 취득세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재산세 딱 하루 마무리하고, 또 마지막에는 양도 또 하루 마무리하고, 맛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인문관이 끝난다 그 말이. 다음 주에는 재산세 마무리, 마지막 주에는 양도세 마무리 가는 거. 기분 좋잖요. 근데 번수 볼 때 이렇게 하루에 다 끝나냐? 못 끝내. 응? 틀 보니까. 자, 그러면 취득세 부가징수. 부가징수는 두 가지만 오늘 확인할 거예요. 연관돼서 취득세라는 세금의 부가징수 방법. 방법은 취득세는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한다. 신고, 납부. 자,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 신고, 납부 방법에 의하는데 취득세라는 세금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60일 이내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된다. 그 60일 이내 신고도 해야 되고 납부도 해야 된다. 이게 취득세다 그 말이. 가장 기본이에요, 취득세. 그런데 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인데 올해 또 신설된 규정이 있었어. 국토법상 일등적 무효 상태. 돈 대금을 주고받기 전에, 즉 허가받기 전에 대금을 주고받을 수가 있어. 국토법상 토지가 허가하고 있는 땅이 있어서는. 이럴 경우에는 유동적 무효 상태니까 확정적 유효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취득일을 대금 지급할 일이 아니라 허가일. 허가일로부터 60일 또는 허가 취소일, 지정 취소일 60일 이내 신고고 납부라 그 말이에요. 이건 양도세도 같이 흘러갑니다. 저는 잘난 척합니다. 국토법상의 유동적 무효 상태. 민법사 아주 공부 많이 하니까. 그걸 끌고 들으면 돼. 항상은 허가 받아야 확정적 이유가 되니까. 그게 올해 또 신설시켰다 그 말이. 자, 그런데 이제 취득을 상속으로 취득을 했어. 그러면 60일 내 내야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상속으로 취득하면 조금 속으로 좀 좋긴 하지, 재산 받으니까. 근데 마음 아프잖아.
경황이 없잖아요. 그럼 60일에 세금 내려고 돌아다니면은 주위에서 뭐라 그래? 저 사람 보소 저거. 기다렸듯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너무 60일이 짧잖아요. 그래서 상소로 취득된 거는 마음 아프고 경황이 없으니까 충분히 여유를 가지고 60일 대신에 6개월을 준다 그 말이에요. 6개월. 좀 여유를 가져라고. 그런데 상속기한 취득일은 상속 개시일이거든요. 그런데 신고 납부의 기산일.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 세법에서는 기산일을 많이 쓴다. 기산. 어떤 기간에 산적이 시작되는 날. 기산일. 그러면 상소로 취득할 때 기산일은 취득 시기는 상속 개시일이지. 이날. 그런데 6월을 적용할 때 시작한 날은 이날 이 상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런데 신고납부 기한의 기산일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야. 상속 개시 1부터 6월이 아니라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됩니다. 만약 오늘이 상속 개시일이라면 원래 오늘이 취득일이에요. 상속인 취득. 그런데 신고 납부 기한의 기산일은 오늘부터가 아니라 오늘이 속하는 달의 말 12월 말로부터 6개월을 준다 그 말이에요. 원래는 오늘부터 6개월을 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상속증여세법이 원래 큰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국세에 대한 그 기한이 개정이 돼서 그걸 좀 연관시키려고 또 지방세법도 개정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속하는 달의 말부터 6월 신고납부 기한이.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6월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증여로 취득하면은 여러분 증여로 부동산 취득하면 마음 아파요? 경황 없어요? 더 왔다지? 그러니까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그 시험이 나온 거야. 그러면 증여로 취득하면은 증여로 취득이 뭐야? 계약일. 계약일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상속으로 받은 경황이 없다는 강조하는 거야. 마음 아프다는 거. 아, 증여도만 왔다잖아. 안 그래요? 규정은 안 줘. 그래서 자, 이 외에도 과세 물건이 중과가 되었을 때 이렇게 비과세를 받았는데 1년이 넘을 수가 있어. 과수로 전환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도 해야 돼. 지금 내용이 아니야.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총농공부 연결해서 취득세금은 60일 내 6개월 신고 납부해야 되잖아. 그런데 신고 의무, 납부 의무를 다하지 않았어. 그럼 의무를 다하지 않았잖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은 가산세가 적용이 되지. 가산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신고모 다하지 않았죠. 납부모 다하지 않았죠. 그러면 신고냐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불성실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고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 취득세라는 세금은 신고 납부한 지방세입니다. 신고 납부가 먼저예요. 의무자가 신고고 납부를 해야 돼. 그런데 취득세도 보통 징수할 경우가 있어. 고지서가 발급될 경우 있더라. 그 말이요. 여러분 한 게 아니에요. 이해입니다. 흐름의 이해예요. 아, 집을 사고 땅 산 사람이 신고고 납부를 해야 돼. 스스로. 그럼 어느 때 고지서가 날라오냐? 의무를 다하지 않았잖아. 의무 스스로 신고고 납부를 다하지 않았어. 그때 고지서가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가산세를 적용해서 날라온다 그 말이에요. 세금 더 보태가지고.
만만치 않아요, 이게 가산세가. 그러므로 취득세는 보통 징수할 방법이 나오려면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 보통 징수지, 그냥 취득세는 시험지면 기출 문제예요. 취득세 부가징수, 취득세 징수 방법은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한다. 무조건 틀린 거야. 취득세는 신고 납부한 방법이에요. 보통 징수할 경우가 있지. 어떤 경우, 또 오늘 또 마지막으로 경우란 말 쓰네요. 어떤 경우? 신고 의무 또는 납부를 다하지 아니한 때. 아니한 때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금으로 하여 보통 징수 방법에 의하는 겁니다. 이걸 취득세 부가징수의 핵심이에요. 다 했냐? 아니에요. 가산세도 취득세 특징 하나가 괘씸죄가 있어요. 증가산세 적용이 있어. 사실상 취득한 후 2년 내 신고, 그 연수 없어지는 부동산 취득에서 신고하고 납부도 안 하고 신고지 안 하고 팔아버릴 때 매각을 하면 괘씸하잖아. 그래서 세계 80%를 적용해서 보통 징수할 경우가 있어. 이런 걸 중가산세 규정이라고 그래. 중가산세. 그래서 이런 틀만 한번 들어놓자. 근데 올해 25회 때도 시험에도 나왔지만은 워낙 중가산세는 제가 항상 괘씸죄니까 80%예요. 본 시험에 올해 25회 때 60%라고 그랬어. 틀린 지문으로. 80%인데. 왜 그러냐면 60% 유용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70%가 또 있는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양도세 미등기 세율이 70%거든요. 그 염두에 두는 거야. 상관없는 건데. 그래서 취득세 중가산세는 80%. 자, 장난이 아닙니다. 아주 괘씸하니까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면, 그래서 아마 이제 자, 오늘 취득세 마무리 하겠지만은 사실은 저도 설명을 하면서 이것도 입문이 좀 해주시고 저도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시작할 때 너무 많이 해도 머리 지끈지끈 하는데 지금 이런 제가 적응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틀 올 아마 그 취득세 거의 마무리 했잖아요. 중간중간에 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게 100% 반복이 됩니다. 1월달부터. 근데 거기에 뭔가 더 붙어가겠죠. 3월달에 더 붙어가겠죠. 살이 붙어야 되니까. 또 문제 정리해야겠죠. 다 과정이 있으니까 정리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